최근 해외에서는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아요. 많은 인플루언서들은 사람들한테 생각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들은 흔히 자신이 1년에 수십 권에서 100권 넘게 책을 읽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올해 작년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충분히 잘했고, 작년보다 책을 좀 적게 읽었다면 좀 아쉬웠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책 한 권을 다 못 읽어냈다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커뮤니티에서 정말 흔하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책을 너무 느리게 읽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거를 문제 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책을 잘 읽는 거와 같을까요? 몇 권을 읽었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책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에 대한 장점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뇌과학을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우 뛰어난 그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신경세포의 연결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고 뇌의 구조나 기능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신경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텍스트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책을 두 번, 세 번 읽게 되면 이미 한번 사용했던 신경 경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더 친숙하고 빠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뇌의 입장에서 여유가 생기고 처음에는 놓쳤던 문장 구조나 서브 텍스트 같은 거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잠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죠. 영화 한 편을 먼저 살펴보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흔히 말하는 영상미가 좋은 영화예요.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스토리보다 그 영상미를 더 기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화는 서로 다른 시간대를 오가긴 하는데 이야기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작품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화면의 인상이 너무 강하니까 첫 번째 감상에서는 이야기보다 화면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한 번 봐서는 작품을 통째로 기억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가장 임팩트 있게 느껴진 거랑 내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부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이해가 가고, 세 번째 볼 때는 뭐 메시지 같은 것들이 좀 더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정확히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가 있고 그 글자가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도 문장의 구조라든지 반복되는 이미지나 뭐 저자가 직접 말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시대의 차이나 이런 다양한 레이어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에세이나 뭐 비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둘리에 고길동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나쁜 아저씨였단 말이죠. 근데 커서 보니까 약간 공감이 되고 안쓰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약간 작품이 뭐 리메이크가 됐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한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음악을 들을 때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든지 뭐 그런 무의식적인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꼭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인분 중에 15년간 카페를 운영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카페를 그럭저럭 잘 하셨고 동네에서도 제법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와서 자기계발서를 읽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평범한 내용이에요. 뭐 돈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게 하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라, 뭐 이런 당연한 얘기들이 써져 있었다라고 그냥 이제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체화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그 후에 이 자기계발서를 읽으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나 다시 읽기가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책을 여러 번 읽으면 안 읽는 것만 못하지 않나요?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편견, 허술한 논리로 이루어진 책을 반복해서 보면 실제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다시 읽기의 문제라기보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좋은 책을 읽든 나쁜 책을 읽든 기본적인 독서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따라가되 동시에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이 논리는 앞뒤가 맞는가? 어떤 사실이 생략되어지고 있는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인 거죠. 첫 번째 설득되었던 주장이 두 번째 읽을 때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위대한 문장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어보니 너무 단순하거나 현실에 반하는 말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거랑 책을 맹목적으로 우상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맹목적으로 내가 책을 받아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책도 나에겐 나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을 다시 읽어야 될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책이 있고 분명히 좋지 않은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책을 두 번, 세 번 이상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책은 한 번이면 족하고 심지어 모든 책은 읽다가 덮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읽었을 때 더 얻을 것이 없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다시 읽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읽었던 것 중에 그 중에서 내가 좋은 책이라고 느끼는 책을 다시 읽으면 되는 거죠. 이때 좋은 책을 찾아야 될 텐데 좋은 책을 고르는 능력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 책 추천을 검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 나를 바꾼 인생책, 지금 당장 봐야 할 책 탑10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지금 읽는 책보다 더 나은 책이 어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안 좋은 책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그거를 스스로 선택했다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하나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읽어야 깊이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 권수 늘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권을 빠르게 훑어서 지나가는 것보다 나에게 중요했던 한 권을 오래 여러 번 돌아보는 일이 훨씬 더 좋은 훌륭한 독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